나는 평생 나를 위해 돈을 써본 적이 없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내 옷?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내 취미? 그런 게 어디 있었나. 여행, 아이들 수학 여행비 내기도 빠듯했는데 무슨 여행. 지금 내 옷장을 열어보면 가장 최근에 산 옷이 15년 전 겨울 코트다. 그것도 큰애 결혼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 거였다. 내 한 달 용돈보다 비쌌지만 아이 얼굴이 환해지는 게 보기 좋았다. 학원은 또 어땠나. 수학, 영어, 과학, 문수. 동네 아이들 다니는 데는 다 보냈다. 그게 두 아이니까 남편 월급의 반이 학원비로 나갔다. 나는 머리 자르러 미용실 가는 것도 아까워서 집에서 혼자 자르곤 했다. 큰애가 고등학생 됐을 때였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했다. 어머니, 이 정도 성적이면 유학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유학. 그 말에 남편이랑 밤새 이야기했다. 돈은 없었지만 방법은 있었다. 전세 살던 집을 월세로 바꿨다. 보증금 빼서 유학비 만들었다. 아빠, 엄마, 미안해요. 큰애가 눈물 글썽이며 말했다. 미안은 무슨, 내가 잘 돼야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내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길을 가는 게 부모 된 도리라고 믿었다. 둘째도 마찬가지였다. 얘는 음악을 했다. 피아노. 레슨비가 만만치 않았다. 엄마, 이번엔 꼭 상 탈게. 그 말 들으면 돈이 아깝지 않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에서 일해서라도 벌었다. 큰애가 결혼할 때였다. 사위 집에서 전세반 내자고 했다. 남편이 퇴직금을 털었다. 다 넣어줬다. 거기에 혼수까지.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부모니까. 자식 잘 되게 해주는 게 부모니까. 둘째 결혼할 때도 똑같이 했다. 이번엔 남은 게 하나도 없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아이들이 잘 사는 게 보여서 손주들이 태어났다. 그때부터 또 시작됐다. 용돈. 한 번 볼 때마다 손주들 환하게 웃는 얼굴 보면 좋았다. 돈보다 그게 더 값졌다. 그렇게 30년을 살았다. 아니, 40년인가. 아이들 낳고부터 지금까지 쭉. 나는 나를 위해 쓴 돈이 정말 없었다. 카페 한 번 가본 적 없고, 옷 한 번 제대로 사본 적 없고, 여행은 꿈도 못 꿨다. 하지만 행복했다. 그땐 아이들이 잘 되면 그게 곧 내 행복이라고 믿었으니까. 나는 아이들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때는 몰랐다. 노후가 이렇게 무서운 건지, 준비 안 한 노후가 이렇게 나를 무너뜨릴 줄은. 둘째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랑 둘이 빈 거실에 앉았다. 이제 우리 차례야. 남편이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제 우리도 좀 쉴 수 있겠지. 아이들 뒷바라지 끝났으니 이제 우리 인생도 좀 살 수 있겠지.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이 많지 않았다. 다음 달 월세 내면 남는 돈 없었다. 괜찮아. 연금 나오잖아. 남편이 말했다. 국민연금. 둘이 합치면 한 달 생활비는 나왔다. 월세 내고 나면 빠듯했지만 충분해. 우리 욕심 없잖아.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 우리 둘이 조촐하게 살면 되니까. 병원. 아직 건강했다. 국민건강보험 있으니 큰 병 아니면
괜찮을 거라고 믿었다. 보험, 실손보험 하나 있었다. 남편 것. 내 건 40대에 끊었다. 보험료가 부담됐다.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저축 없었다. 모은 게 있어야 저축이지. 들어오는 족족 나갔으니까. 아이들이 잘 살면 우리도 괜찮아. 이게 내 생각이었다. 부모가 힘들면 자식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다. 우리가 부모님 모셨던 것처럼. 큰애 집에 놀러 갔을 때였다. 새 아파트. 깨끗했다. 딸이 환하게 웃었다. 보기 좋았다. 내 딸이 이렇게 잘 사니까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었다. 둘째네도 마찬가지였다. 신랑이 사업을 시작했다. 잘 된다고 했다. 정말 다행이었다. 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나는 빠듯한 통장에 월세 살아도 행복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팠다. 병원 가봐. 남편이 걱정하며 말했다. 괜찮아. 파스 붙이면 돼. 병원비가 아까웠다. 그냥 참으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며칠 지나니까 조금 나아졌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기침을 했다. 한 달 넘게. 당신도 병원 가봐. 감기야, 감기. 그냥 약국 가서 약 사 먹으면 돼. 우리는 아프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아프면 돈이 드니까. 병원 가면 검사하자고 할 테니까. 명절이 다가왔다. 큰애네 집에서 모이기로 했다. 나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다. 손주들 세뱃돈. 부담이었지만 손주들 실망시킬 순 없었다. 명절날 아이들이랑 손주들 보니까 좋았다. 다 잘 먹고 잘 입고 있었다. 내가 고생한 보람이 느껴졌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큰애가 물었다. 좋지, 뭐. 건강하고. 거짓말이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고 남편 기침도 계속됐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걱정 끼치기 싫어서.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다. 얘들 보니까 좋더라. 응. 잘 살아서 다행이야. 그날 밤 통장을 확인했다. 다음 달은 좀 빡빡하겠구나 싶었다. 괜찮아. 우리 참으면 돼. 정말 괜찮다고 믿었다. 아이들 잘 되는 거 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 우리 노후 크게 걱정 안 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 노후는 자연히 따라온다고 믿었으니까. 부모가 정말 힘들 때 자식이 외면하겠냐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그땐 정말 몰랐다. 남편이 쓰러진 건 그해 가을이었다. 새벽에 화장실 가는 소리가 들렸다. 한참 뒤 쿵 하는 소리.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여보. 달려갔다. 남편이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얼굴이 새하얗다.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구급차를 불렀. 응급실. 검사.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다. 당뇨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당뇨. 그리고 고혈압. 심장도 좋지 않다고 했다.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소 일주일. 입원비, 검사비, 약값. 계산서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다. 실손보험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다. 통장 잔액으로는 부족했다. 카드를 긁었다. 한도가 남아있길 바라며 승인됐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큰애한테 전화했다. 아빠가 입원했어. 네? 많이 아프세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당뇨랑 고혈압이래. 일주일 입원하래. 아이고. 병원비는 괜찮으세요? 응. 보험 있어서. 그런데 말끝을 흐렸다. 퇴원 후 이 약값이 걱정됐다. 조금만 도와줄 수 있니? 오랜만에 딸에게 돈을 부탁하는 말이었다. 평생 주기만 했는데 처음 손 벌리는 기분이 묘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엄마, 요즘 우리도 진짜 힘들어요. 그래, 신랑 회사가 구조조정 들어갔어요. 월급도 깎였고. 아, 그랬구나. 애들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나가요. 목소리가 떨렸다. 딸도 힘든 게 느껴졌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죄송해요. 엄마.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섭섭함이 아니었다. 딸도 어려운데 내가 왜 부담을 줬을까 하는 미안함이 더 컸다. 둘째한테도 전화했다. 아빠 입원했어. 많이 아프시대. 어머, 진짜요? 뭐가 문제인데요? 당뇨랑 고혈압, 병원비는요? 보험으로 해결했는데 앞으로 약값이 좀 나올 것 같아서. 또 침묵. 엄마, 저도 지금 정말 어려워요. 그래, 신랑 사업이 안 풀려서요. 대출 이자만 한 달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아빠 아프다고 알려주려고. 미안해요. 엄마, 제가 형편이 되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섭섭하지 않았다. 정말이었다. 아이들도 살기 힘든 세상이니까. 나도 알았다. 요즘 애들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다만 허전했다. 평생 주기만 했는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손 벌릴 곳이 없다는 게. 남편이 퇴원했다. 약이 3가지였다. 당뇨약, 혈압약, 심장약. 한 달 약값이 만만치 않았다. 이거 꼭 먹어야 돼요? 약사에게 물었다. 네. 안 드시면 큰일 나요. 그달부터 식비를 줄였다. 고기는 안 샀다. 과일도 안 샀다. 김치랑 반찬으로 버텼다. 그런데 문제는 나였다. 허리가 점점 더 아팠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신음이 나왔다. 걷기도 힘들었다. 병원 가봐야겠어. 남편이 말했다. 괜찮아. 좀 쉬면 나아. 사실 무서웠다. 검사하면 뭐가 나올까 봐.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까 봐. 그렇게 2달을 참았다. 어느 날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그대로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일어서려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결국 병원에 갔다. 허리 MRI, 디스크였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악화됩니다. 나중엔 걷기 힘들 수 있어요. 물리치료라도 받으라고 했다. 일주일에 3번. 할 수 없었다. 집에서 파스 붙이고 참기로 했다. 그날 밤 남편이랑 마주 앉았다. 우리 이러다 큰일 나겠어. 남편이 말했다. 나도 알았다. 이대로 가다간 둘 다 못 버틴다는 걸. 애들한테 다시 말해볼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고개를 저었다. 걔네도 힘든데. 그래도. 아니야.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평생 주기만 했는데 이제 와서 손 벌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아프면 돈이 들었다. 돈이 없으니까 참았다. 참으면 더 아팠다. 악순환이었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한테 전화할 때 조심스러워졌다. 요즘 어때? 좋아요. 엄마는요? 나도 좋아. 거짓말이었다. 매일 아팠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걱정만 끼친다고 생각했으니까.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정형외과. 물리치료라도 받으려고 왔다. 휴대폰을 꺼냈다. 습관적으로 카카오톡을 열었다. 큰애와의 대화창. 마지막 메시지는 일주일 전 내가 보낸 거였다. 잘 지내니? 읽음 표시만 떠 있었다. 답장이 없었다. 바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둘째 대화창도 열어봤다. 여기도 마찬가지. 날씨 추워졌네. 감기 조심해. 읽음. 손가락이 멈췄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다. 화면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망설였다.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다. 부담 주기 싫어서였다. 또 돈 이야기 나올까봐. 아이들이 미안해할까봐.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43번 환자분. 내 차례였다. 물리치료를 받았다. 다음 주에 또 오라고 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아이들이 나를 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바쁜 거겠지. 살기 바쁜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다. 집에 도착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저녁을 차렸다. 김치찌개. 어제 끓인 거 데운 거. 반찬은 김치랑 멸치볶. 고기 좀 사올까? 남편이 말했다. 아니야. 이거면 충분해. 사실 고기가 먹고 싶었다. 삼겹살. 하지만 그 돈이면 내 물리치료 한 번 더 받을 수 있었다. 밥을 먹다가 남편이 말했다. 큰애한테 연락해봐. 왜? 그냥 애들 목소리 듣고 싶어서. 나도 듣고 싶었다. 하지만 먼저 전화하기가 조심스러워졌다. 언제부턴가 나중에 할게.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알고 있었다. 내가 왜 전화하기 꺼려 하는지.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아이들 어릴 때가 떠올랐다. 큰애가 아팠을 때, 새벽에 응급실 데려갔던 날, 밤새 옆에서 지켰다. 손 잡고 이마 쓰다듬으며 엄마, 아파요.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그때 난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지금 나는 아프다. 허리도, 무릎도. 매일 진통제를 먹어야 버틸 수 있다. 그런데 아이들은 모른다. 내가 말하지 않아서. 아니, 말했어도 알았을까? 그렇게 나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됐다. 아픈 것도, 힘든 것도, 돈이 없는 것도 다 숨기게 됐다. 그러면서 깨달았다. 나는 지금 외면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멀어지고 있는 거라고. 명절이 지나고 며칠 후였다. 큰애네 가족이 다녀갔다. 손주들과 함께. 짧은 방문이었다. 2시간 정도. 엄마, 잘 있어요. 그래. 조심히 가. 현관문이 닫혔다. 고요했다. 거실로 돌아왔다. 식탁을 치우려는데
뭔가 눈에 띄었다. 5만 원짜리 한 장. 식탁 끝에 살짝 접혀서 놓여 있었다. 가만히 그 돈을 내려다봤다. 뭐야? 이거. 남편이 다가왔다. 큰애가 두고 간 것 같아. 그렇네. 둘이서 한참을 그 돈을 바라봤다. 5만 원. 예전에 내가 손주들한테 주던 액수였다. 한 명. 이제는 내가 받는 입장이 됐다. 가져가라 그럴걸. 남편이 말했다. 그러게. 하지만 가슴 한편이 먹먹했다. 돈을 집어들었다. 깨끗한 새 돈이었다. 아마 은행에서 미리 찾아왔나 보다. 우리한테 주려고 일부러 준비했네. 그런가 봐. 고마웠다. 정말. 하지만 동시에 서글펐다. 큰애도 힘들다는 걸 안다. 구조조정에 월급 깎이고 애들 학원비에 허덕이는 거. 그런데도 이렇게 돈을 두고 갔다. 얼마나 조심스러웠을까. 말로는 못 건네고 그냥 식탁에 살짝 두고 간 그 마음. 엄마한테 직접 못 드리겠어서 그랬겠지. 남편이 말했다. 미안해서 그랬겠지. 직접 건네면 내가 사양할까 봐. 아니면 서로 미안해질까 봐. 그래서 그냥 두고 간 거다. 식탁에 앉았다. 5만 원을 펼쳐놓고 한참을 봤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약값 한 달치 안 된다. 물리치료 서너 번 받을 수 있다. 식비 일주일 정도. 많은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딸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것이다.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슬프지? 말이 절로 나왔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예전에 내가 아이들한테 줄 때는 이런 기분이 아니었다. 기뻤다. 뿌듯했다. 아이들 좋아하는 얼굴 보는 게 행복했다. 그런데 받는 입장이 되니까 고마우면서도 내가 평생 줬던 게 얼마인데. 억 단위였는데 지금 받는 건 5만 원. 그게 서글펐던 게 아니다. 5만 원도 아이한테 부담이 된다는 게 서글펐다. 직접 못 건네고 몰래 두고 가야 하는 그 상황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나. 중얼거렸다. 그런가 봐. 남편도 힘없이 대답했다. 그날 밤 그 5만 원을 서랍에 넣었다. 쓰지 않기로 했다. 딸이 준비한 마음이 담긴 돈이니까. 며칠 후 큰애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잘 계시죠? 응, 잘 있어. 그날 식탁에 말끝을 흐렸다. 응, 고마워. 죄송해요. 뭐가 미안해. 더 못 드려서. 가슴이 아팠다. 아니야. 그것도 부담스러웠을 텐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알아. 고마워.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아이도 미안해하고 나도 미안하고. 이게 뭔가 싶었다. 사랑하는 사이인데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졌을까? 내가 너무 많이 줬나 봐.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다. 그런가 봐. 다 주지 말았어야 했어. 그래. 적당히 줬어야 했는데.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식탁 위 5만 원이 자꾸 떠올랐다. 고마우면서도 슬펐던 그 순간이. 어느 날 남편이랑 공원을 산책했다. 천천히 걸었다. 남편도 나도 몸이 안 좋아서 벤치에 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남편이 물었다.
후회되니? 애들한테 그렇게 다 준 거. 한참을 생각했다. 후회되나? 아이들은 여전히 사랑한다. 미운 건 아니다. 다만 후회는 아니고 그냥 아쉬워. 뭐가? 나도 좀 남겼어야 했는데. 돈이 아니었다.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선택, 나를 위한 삶. 그걸 좀 남겼어야 했는데. 저 아이들 학원비 내가 다 냈는데 목이 메었다. 지금 나는 병원비 한 번 내는 게 이렇게 무서운데.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둘이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아이들이 날 배신한 게 아니라 내 기대가, 내 믿음이 나를 배신한 거였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도 괜찮아진다는 믿음. 부모가 힘들면 자식이 돌봐준다는 기대. 그게 다 틀렸다. 아이들은 아이들 인생이 있다. 아이들도 힘들다. 그걸 이제야 알았다. 며칠 후 큰애가 집에 왔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엄마, 아빠 어떠세요? 괜찮아. 들어와. 거실에 앉았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이거 드세요. 과일 바구니를 밀어줬다. 비싼 과일들만 담겨 있었다. 고맙다. 병원비 어떻게 하셨어요? 할부로 했어. 천천히 갚으면 돼.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딸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니야. 정말이었다. 화내고 싶지 않았다. 내가 나쁜 게 아니야. 하지만 너도 살기 힘들잖아. 나도 알아. 딸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이 아이도 힘들구나. 나한테 못해줘서 괴로워하는구나. 미안해 하지 마. 내 잘못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너무 많이 줬어. 딸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너희한테 너무 많이 줬다는 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기대까지 함께 줬더라. 딸이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엄마가 다 해주면 나중에 엄마 힘들 때 너희가 해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나 봐. 엄마, 그게 잘못이었어. 내 착각이었지. 손을 뻗어 딸의 손을 잡았다. 너희가 변한 게 아니야. 내가 현실을 몰랐던 거지. 요즘 애들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대출 이자 갚는데 얼마나 힘든지 다 안다. 이젠 너희도 살기 바쁜 거 알아.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지 마. 그냥 뭐라고 말해야 할까 고민했다. 그냥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좀 살아야겠어. 딸이 눈물을 훔쳤다. 당연하죠. 당연히 그러셔야죠. 늦었지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몇 달이 지났다. 우리는 여전히 힘들었다. 돈은 여전히 부족했고 몸은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하나 달라진 게 있었다. 마음가짐. 이제 나는 아이들한테 기대하지 않는다. 정말로 미안해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 대신 지금부터라도 나를 챙기기로 했다. 작은 것부터 한 달에 한 번 남편이랑 저렴한 식당에서 외식을 한다. 칼국수지만 행복하다.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는다. 아껴둔 돈 없지만 할부로라도 내 몸을 돌본다. 남편 약도 거르지 않는다.
비싸도 꼭 먹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한테 솔직해졌다. 큰애가 전화했을 때 말했다. 엄마 요즘 허리가 많이 아파. 어머, 병원 가셨어요? 응. 물리치료 받고 있어. 병원비는요? 할부로 내고 있어. 괜찮아. 숨기지 않으니까. 기대하지 않으니까. 훨씬 편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공고를 봤다. 경비 보조. 남편이랑 둘이 신청했다.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 해보자. 앉아서 하는 일이잖아. 붙었다. 둘 다 첫 월급을 받았다. 통장에 돈이 찍혔다. 많지 않았다. 하지만 뿌듯했다. 우리 돈으로 우리가 산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그날 저녁 치킨을 시켰다. 이거 괜찮아. 비싼데. 괜찮아. 우리 돈이잖아. 둘이서 치킨을 먹으며 웃었다. 맥주는 못 마셨다. 남편이 약 먹으니까. 하지만 행복했다. 어느 주말 큰애가 손주 데리고 왔다. 할머니, 손주가 안겼다. 예뻤다. 손주랑 놀아주다가 문득 생각했다. 이 아이도 커서 부모가 될 것이다. 그때 우리 딸은 어떻게 살까? 혹시 나처럼 모든 걸 다 주진 않겠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밤에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내 인생이 실패였을까? 아니다. 실패는 아니었다. 다만 균형을 잃었을 뿐. 아이들에게 100을 주고 나한테는 0을 줬다. 그게 문제였다. 70대 30이었어야 했다. 아니, 60대 40이었어도 좋았다. 그랬다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 대신 지금부터라도 바꾸기로 했다. 나를 위해 살기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 당신이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하되 당신 자신도 사랑하길 바란다. 다 주지 마라. 당신 몫을 남겨라. 그게 당신을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좋다. 그리고 당신이 자식이라면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길 바란다. 요즘 어떠세요? 가 아니라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라고. 힘든 건 없으세요? 라고. 부모도 사람이다. 늙고 아프고 외롭다. 그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늦기 전에.